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 움직일 때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국제기구가 붙이는 게 아니라요. 그거죠. 이 SDR을 누군가가 피아트로 바꿔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받고 싶은 회원국이 또는 SDR을 평소에 갖고 있는 회원국이 내가 이거 법정화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시장에. 피아트로, 그러니까 내가 SDR을 받아서 피아트로 바꿔줄 사람이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거래 간에 수수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수수료 비용, 그리고 그 교환을 할 때 당연히 오늘날의 금융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예, 프리펀딩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XRP가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리프사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그림. 리프사가 노리는 그림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리프사가 노리는 그림은. XRP 브릿지 해갖고 이미지 검색하면 그 그림이 싹 나오겠죠? 역시나 나오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림이에요. 리프사가 노리는 그림. 오늘날 요거를 요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모든 거 중간에서 브릿지 하겠다는 거죠. 정말 참 간단 명료하고 눈에 쏙 들어오죠. 참 쉽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인데 요겁니다. 리프사가 노리는 거. 이 중에 이제 SDR도 있는 거죠. SDR이든 금이든. 금도 참고로 아까 통화기호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금이 특정 나라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기호상으로 X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금이 원소기호상으로 AU죠. 그래서 금은 통화기호로 XAU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다 중간에서 브릿지 하는 게 리프사의 목표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SDR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그 음모론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 웃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나름 짧게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그 IMF의 생각이라던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발언한 내용들 설명 드리면서 이제 더불어서 리프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관련된 것들 설명드리다 보니까 거의 1시간 설명을 드렸네요. 사채업자요? 그럴지도 몰라요. IMF는 어떻게 보면 사채업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 거나 다름없어요. SDR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찍어내갖고 시장에 유통을 시킨 거죠. IMF라는 데가. 그리고 심지어 그 IMF 사이트에서 보면은 회원국들한테 할당을 해준대요. SDR을. 그러니까 할당을 왜 하냐면은 SDR이란 거를 회원국들이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없는 게 됩니다.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당제를 줬어요. 약간 이 느낌이에요. 개모임을 하는데 이제 각자 회원국들이 10,000원씩 모으자. 회원국이 한 1000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00 곱하기 1000에서 총 개모임의 비용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모임의 협회처럼 따로 만들어 갖고 지금의 IMF처럼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걔네가 운영을 하는데 걔네가 갑자기 야, 이거 우리 원화로 돈 모으긴 했는데 내가 상품권 하나 만들게. 이게 뒤에 백드로 있어갖고 상품권 하나 만들어서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돈 주고 팔 테니까 너희가 다 사줘야 돼. 안 사주면 안 돼. 이거는 강제야. 너희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손발 자르고 나가야 된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런 느낌이죠, 사실. 그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회원국들한테 강매를 시키고 있어요. 할당을 해갖고. 되게 재밌죠, 보면은. 프랑스 변호사 출신이에요? 야, 몰랐네, 출신은. 네, 출신은 몰랐네. 이상실현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IMF 그 여성 의장은 프랑스 변호사 출신이래요. 미래. 저도 되게 궁금해요. 미래의 그림이 굉장히 궁금한데 진짜로
법정화폐가 사라질까요? 저는 법정화폐가 사라지기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법정화폐가 사라지면 각 나라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통화정책을. 그래서 저는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각 나라의 법정화폐는 살아있고, 예. 그리고 리프사가 얘기한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가운데 일부 크립토 커런시 중에 실제 유스 케이스가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같이 쓰일 것 같아요. 법정화폐랑. 와우, 미국도 참 거시기 한 게, 그러니까 XRP가 통화 정책상 뭐 기본 통화가 된다거나 달러의 지위를 대체한다거나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없는 건 아니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금 리프사를 이끌어가는 크리스 라센이나 리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최근에도 들으셨잖아요. 크리스 라슨 같은 경우 다시 보여드릴까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전파가 안 된 게 맞나 보네요. 아무래도 그 약간 음모론 좋아하는 다른 분들이 자꾸 뭐 달러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라센 여기 뭐니뭐니 20 작년 영상이거든요. 크리스 라센이 여기서 얘기해요. 이분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도? 크리스 라센 초기 설립자 중 하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달러 대체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세요. 크리스 라센한테 모니 2020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미래의 돈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질문을 합니다. 답변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I think the future of money, I think it looks a lot like it does today. Fiat. 저 많은 피아트 커런시가 여전히 있을 거고요. 메인 인스트루먼트라고 주요 사용될 거라고 얘기하고. 10 of the major cryptocurrency. 그리고 그러니까 크리스 라센의 생각은 미래에도 피아트 커런시가 여전히 메이저로 쓰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날의 크립토 커런시 중에 메이저인 여기에선 10개라고 maybe 10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10개 정도가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Being part of that kind of second tier. 그리고 살아남을 건데 탑 티어가 아니에요. 세컨 티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크립토 커런시 한 10개 정도만 살아남을 건데 걔네는 세컨 티어다. 네, 세컨 티어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얘가 설명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Of currencies. The big ones still being the yen, the RMB, the dollar, the euro. But kind of these cryptocurrencies looking somewhat like Singapore dollar, Thai baht, Swiss franc, and it will be part of kind of our global ecosystem. They'll be unique because they'll have no counterparty and they'll help commerce to sort of lubricate the wheels of. 지금 얘기하죠. 크립토 커런시는 약간 특성이 뭐죠? There's no counterparty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없으니까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세계 경제 커머스들을 운영하는데 그거를 돌아가는데 서포트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카운터파티가 없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아트를 서포트하는 세컨 티어가 될 거다. 살아남는 애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But they're not going to replace the dollar. 보세요. 자,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리플사와 XRP에 대해 약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주로 음모론만 얘기를 하는데, 찌라시나 음모론 얘기만 자꾸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는 이 사람 누구죠? 리플 초기 설립자이고, 현재에도 대표 이사 멤버 중에 하나인 크리스 라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연상이에요. 2018년 중순이에요. 그때 공식 인터뷰에서 얘기하잖아요. They are not going to replace the dollar. They는 뭐죠? 크립토 커런시. Ten of 크립토 커런시. 걔네는 달러를 대체하지 않을 거다. 명확하게 딱 얘기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달러를 대체하지 않을 거다. They don't have to. They'll still be 할 수도 없대요. They don't have to.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Important. They'll just be part of an existing system. 네. Why do you think that?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리플 CEO도 어제 제가 그 인터뷰 영상 번역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향후 20년 동안 그럴 일 없다고. 달러의 지위를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스타벅스에서 결제가 돼야죠. 법정화폐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플사 멤버들, 주요 멤버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당연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움직이진 않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21년) 뒤에 그죠, 뭐 21년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꼴방지님 말씀도 맞습니다. 심지어 리플사 멤버들조차도 미래를 정확하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리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회사를 움직이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 의미는 뭔가요?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자금을 투입을 안 하겠죠. 인력을 투입할 거예요. 달러를 대체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XRP 비즈니스 모델 보면은 잘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목표라고 하면은 브릿지 커런시로 만들면 안 돼요. 달러 대체를 하고 싶으면 브릿지 커런시로 만들면 안 되죠. 애초에 법정화폐처럼 만들고 싶은데, 적어도 지금 목표로 하고 달성하고 싶은 거는 달러 대체가 아니라 정말 브릿지 그 자체예요. 브릿지, 모든 가치를 중간에서 브릿지 해주는 역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달성함으로써 볼륨과 리퀴디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법정화폐만큼 볼라틸리티 리스크 자체,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서 법정화폐만큼의 지위를 갖는다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한참 뒤죠. 가까운 시일 내로는 정말 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심지어 리플사도 그런 목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막 음모론 얘기하면서 달러 대체할 거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수죠. 그건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리플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XRP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뭐 손자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미래가 많이 변화해서. 달러가 기축의 지위를 이루면은 그런 날이 오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리플사가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시장에서 수용을 해준다, 시장에서 XRP를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다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지불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게 올 수도 있어요. 리플사가 원하지 않는데도, 리플사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한국이고 분명히 여기는 미국인데 각 나라의 법정화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XRP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라던가 제화를 판매한 판매자 입장에서 XRP를 야 이걸로 지불해줘도 난 받을 생각 있어, 이러면은 이게 가능해요. 네. 그게 성립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본질을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또는 제화를 제공하는 쪽에서 그 대가로 대금을 받을 때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의 XRP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거를 달러 대신에 받고 싶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에 나가서 야, 나 이거 지금 머리 컷했는데 XRP로 지불해도 될까? 이걸로 받아줄래? 하면은 경찰에 신고한다니까요. 이런 미친놈, 돈 안 주고 사기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신고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준비가 되려면 XRP 자체가 보편적인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성립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쪽에서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로 쓰는 게 그 그림을 성립시킬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한 가격이 변동하는 거 상관없이 그런 수용성을 가지려면은 리퀴디티 그리고 볼륨, 그거 없이는 이 그림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막 이거 지정해주면 된다, 그거는 되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각 나라의 법정화폐가 이미 있는데 XRP를 본인 나라의 법정화폐로 만든다고요?
예, 그거는 굉장히 힘든 그림입니다. XRP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거를 본인들의 공식 통화로 만들어버리면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본인의 법정화폐는 본인들이 찍어낼 수도 있고 돈을 시장에서 회수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회수시킬 수 있죠? 대출 이자 같은 거 높여갖고 회수시킬 수 있잖아요. 은행들이. 그런 정책을 짜갖고 자금을 시장에 풀린 거를 회수하기도 하고 더 풀어서 자금을 흘려보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XRP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의 나라 경제를 어떻게 컨트롤이 되나요? 못합니다. 근데 XRP를 각 나라의 기본 통화로 설정한다고요? 그 그림은 저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각 나라의 기본 통화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XRP는.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저 역시도 XRP가 세계 공식 통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라고 그거를 싫어하진 않겠죠. 바라지만은 우리가 너무 불가능한 거를 바라는 거는 약간 망상이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좀 더 지켜보고 그게 잘 되는지 바라보고 그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발전적이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유익하지 정말 되기 아무리 봐도 되기 힘든 건데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약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듣기만 좋고 사실은 마약일 수도 있는 거죠. 몸에는 해로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약간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이죠. 그런 거를 듣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예. 하드포크요? 하드포크 불가능인데요? 밸리데이터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 약간 전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빨간머리애 님이 또 얘기를 하셔갖고 좀 더 이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시장에서 먼저 수용해 줄 수가 없어요. XRP가 먼저 변화를 해야 되지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큰데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이 제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쪽과 그거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다 합쳐서 시장 참여자라고 할게요. 갑자기 XRP를 지불 수단으로 쓰고 그거를 대금으로 받는 용도로 XRP를 써준다? 그럴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데. 예. 이거는 인과관계에서의 과로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 얘가 먼저 앞이 성립돼서 인으로 돼서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뭐 리퀴디티나 볼륨 그리고 그 밖에 리얼 비즈니스로 쓰이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리퀴디티와 볼륨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도 막 커피 사 먹을 때 밥 먹을 때 이제 판매자 역시도 그렇고 구매자 역시도 XRP를 쓰는 거죠. 그 그림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예. 먼저 걔네들이 시장을 이끌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예. 앞뒤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탈중화가 가능하냐고요? 어떤 탈중화 말씀하신 건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탈중화죠? 요즘 근황이요? 많이 소각은 여전히 10드랍이니까 많이 소각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요즘 소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비트를 따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비트를 따라가지 않는 탈중화, 탈중화? 중국이요? 중국? 탈중국? 탈중화가 비트코인한테 끌려가지 않는 거를 의미하신 거군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건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금들은 사실 투기 세력들에 의한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보다 리플사가 만들어낸 리얼 비즈니스, 리얼 유스케이스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XRP가 예를 들면 엑스라피드라던가 기타 등등의
리프사가 만들어낸 그런 사용 사례를 통해서 사용되는 볼륨이 더 커지면은 비트코인을 덜 따라가겠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게 더 많아진다? 실제 사용 사례에 의한 볼륨이 더 많아진다? 압도적으로 투기 자본보다? 그러면 그땐 비트코인 안 따라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근데 오늘날의 볼륨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머큐리 FX가 엑스라피드를 칭송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선두주자격의 하나인데 머큐리 FX가 밝힌 공식 자료에 의하면 XRP로 송금을 하는 게 한 주에 한 몇 천만 원? 예, 몇 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다 합쳐봤자 그냥 몇 억 단위? 예,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투기자분들 보면은 이 볼륨만 봐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상대가 안 되죠. 아직은 많이 따라가야 돼요. 한참 멀었어요. 볼륨에서 압도하려면.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XRP가 실제 우리나라 원화라던가 달러처럼 사용되는 걸 좀 바라셔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현실성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점이면 사실 그냥 원화 쓰는 게 제일 알기 쉽죠. 비용도 많이 안 되잖아요. 원화는 수수료 많이 안 되니까. 이제 해외 갔을 때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빨간 머리님. 오늘날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굉장히 XRP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의 그 신용카드 회사 중에, 신칼 회사 중에 XRP와, 뭐라고 할까. 어쨌든 XRP를 브릿지로 쓰는 무언가의 회사 또는 직접 솔루션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XRP를 계약을 했던지 아니면 XRP를 쓰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서 만약에 우리 고객의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이 해외 가서 결제를 했을 때 이걸 통해서 브릿지에서 바로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하겠다. 이 목적으로 이렇게 파트너를 하거나 XRP를 직접 쓴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원래 같은 경우는 그 막 환전 매도율인가? 전신 매도율인가? 있어요. 실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그 환율이 있으면은 우리가 교환할 때 더 비싸게,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또는 더 가치를 깎여서 교환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환거래를 하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은행이든지 아니면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서 환거래를 하는 순간에 무조건 시장 가격에 불리하게 적용을 받도록 전신환매율인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해외 가서 갈 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10,000원이면 살 거를 해외 가서 하면은 분명히 달러상도 뭐 10달러로 돼 있는데 또는 10,000원에 이제 10,000원 자체를 달러로 환율을 매겼을 때 계산되는 뭐 9점 몇 달러겠죠. 그건데도 불구하고 카드로 긁으면 더 많이 내죠. 중간에 수수료, 이 환거래 비용 이런 것들 다 추가되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거래가 되는데 아까 상황 설정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더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하겠죠. 왜냐면 얘네가 저렴하게 되니까 그 혜택을 고객한테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을 강하게 해서 고객 유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스 케이스가 있을 때 뭔가 효율적으로 시장에 쓰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이 정도가 딱 적합해요. XRP가 진짜 원화나 달러처럼 쓰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 조건을 갖추려면 아까도 계속 누누이 설명했지만 그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오늘날 아직도 XRP 브릿지 볼륨도 뭐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다른 암호화폐에 비하면 실사용 사례가 거의 유일하게 있는 쪽에 속하죠. XRP가 실제 금융에서 쓰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아직도 작기 때문에 선두주자는 맞지만 아직도 볼륨이 많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겁니다.
그건 진짜 미래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프 CEO도 그 얘기 했잖아요. 향후 20년 동안 그런 그림은 없을 거라고. 본인 생각에. 예, 20년 뒤가 될지도 몰라요. 리프 CEO 말대로. 우리 손자 때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크립토가 왜 개발되었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민님, 최우성님 질문입니다. 크립토 커런시를 얘기하는 거였죠. 왜 개발됐을까 질문을 주셨는데, 뭐, 다른 데는 제가 뭐, 어차피 언급 안 하니까, 다른 데는 배제하고요. XRP만 얘기를 할게요. XRP 같은 경우는 딱 목표가 명확합니다. XRP라는 XRP 레저, 바로 XRP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네이티브 에셋, 순수 그 자산이에요. 뭐 IOU 형태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뭐 IOU 같은 크레딧 형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순수한 자산, 그걸 이제 네이티브 에셋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받지만은 그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러니까 환거래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오는 비율적인 거를, 블록체인은 그 안에서 계정 간에 XRP가 이동하는 3초만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통해서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바뀌는 거래죠. 즉, 다시 풀어 얘기하면요. 그런 거래가 일어날 때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걸 3초 만에 끝내겠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네. 그냥 실제로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브릿지에서 오늘날의 그런 환거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탄생을 한 거죠. 명확한 목적을 갖고.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 통신 관련된 거를 이제 빨간 머리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하면은, 기억하시죠? 구글에서 데려왔잖아요. ICS 전문가. 그러니까 차세대 표준 메시지 차세대 메시지 표준인데 이 전문가 데려왔잖아요.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리프사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직 ICS가 많이 도입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쓰시죠? 다들 안드로이드 많이들 쓰시죠? 그 중에 이제 갤럭시 S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최근에 갤럭시 S9, 갤럭시 S10, 그리고 노트 9 이런 애들한테 최신 OS 적용됐잖아요. 그때 내용이 들어왔어요. ICS가. 아마 업데이트 내용을 상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ICS를 보셨을 겁니다. ICS 적용된 거. 네. 이제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ICS가 점점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리프사가 미리 준비해뒀던 거를 이제 활용을 하겠죠. 꼭 필요하냐는 질문, 김덕현님이 질문 주신 거. 브릿지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한가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리프사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중에 XRP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못 뵀던 분들이 좀 계신데, 춘식님 오셨네요. 반가. 자, 어쨌든,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새로 본 분들이 얘기 나눠주시니까 참 괜찮네요. 강노드가 갖고 있습니다. 장항신님 질문 주신 거는, XRP 레저 기록은 리플로드라고 해서 두 가지 엔티티가 있어요. XRP 레저상에는 리플로드라고 부르는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트랜잭션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주는 밸리데이터라는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산업장 기록해서 보관하는 애는 리플로드예요. 노드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유튜브도 조회수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 것도 하는군요. 오늘 탑승하신 분도 있어요. 추미하신 분들. 자, 지금 근데 약간 하락도 많이 했어갖고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진짜 용감하신데? 진짜 용감하시네요. 야, 믿음이 센가 보다. 방향성을 알 수가 없네요, 진짜. 이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변태 같은 이 형님들. 막 롤러코스터를 태우는데 장난 아니네. 스킬이 쩐다. 에? 내식남이라고요? 세상에.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막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막 손절해, 사람들이. 아, 팩토리 손절 막 이러면서. 야, 여러분들 갑자기 손절하니까 생각났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막 그 애인 관계에서 누가 막 이제 헤어질 때 차잖아요, 한쪽이. 차면은 우리가 손절이나 이렇게 뭐 떡락 관련돼서 덤프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덤프. 애인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찾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가 내 친구를 찾다 했을 때도 덤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she dump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용어로 알아두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미국식 표현을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덤프라고 표현을 해요. 뻥 걷어찼다. 헤어졌다. 이제 차갖고. 그걸 덤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진짜 믿음 강하신 분들 많이 계신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강심장이시다. 사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덤프트럭이요? 아, 미치겠다. 40조 원? 40조 원이요. 아마존 그 대표 부인 40조 원? 야, 완전 부자네. 장난 아니다. 40조 원이면 야, 몇 대가 먹고 놀 수 있나요? 대박이다, 대박. 야,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야, 이게 어메이징하다. 저 자꾸 막 40조 원 막 몇천억 얘기를 듣다 보면은 현실의 돈이 뭔가 약간 감이 안 와요. 감을 상실해. 막 와, 40조 원 장난 아니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thumbs up 고맙습니다, 승민님. 아마존 지분도 40%? 와. 아, 공헌을 했나요, 그만큼? 제가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아마존 초기 설립할 때 그 남편이랑 둘이 갑자기 뭐 어디지? 어디에서 막 작업하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이제 투자자들 모으려고 가는 차에서 뭐 아내가 문서 작업해주고 뭐 가는 차에서 작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네요. 야, 어쨌든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성장세를 기록을 해서 오늘날의 아마존이 됐는지 참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거기도. 네. 그랬겠죠. 초창기 때부터 잘 됐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것도. 그 인터넷 버블 꺼지면서 그때 아마존도 힘들었다고 얘기한 인터뷰 내용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참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오늘날 이런 거 보면은 아마존은 참 대단한 회사죠. 어마어마합니다. 겨우 40조요? 야, 40조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1조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바람 피웠어요? 일경? 아, 아마존 여러 번 망할 뻔했어요? 야, 대단한 회사네.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다. 전 이 말에 동의 안 합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는. 아,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야?
돈 없는 사람들 잘. 저도 그래요. 돈이 만능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도 무조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린 얘기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거를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먹고 사는 집. 근데 이거를 만족하려면 돈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기본 생활이 안 되는데 행복하다 무조건?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돈이 없어도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답니다. 이 얘기는 뭐 춘식님 비유처럼 그냥 본인 정신승리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셨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이상적인 거에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 현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전 동의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와 경제 이 체계에서는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뭐 구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모를까. 그냥 각자 먹을 거 농사지어서 그냥 각자 물품들 조달해서 본인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 그때야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돈 없어도. 사실 돈 자체도 없고 그 시대에는. 맞아요. 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돈이 없는 만큼 불편해져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 많은데 사실 미세먼지 다 우리가 만든 물건 때문에 나오는 거죠.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게 없는 구석기로 돌아가면 그런 게 없죠. 미세먼지 따위는 없죠.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중산층 자산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이런 뭐 사회 체제 또는 경제 체제가 되면서 편해진 것도 굉장히 많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맛보면서 편해진 것도 있기는 해요. 확실히 스마트폰도 사실 이런 뭐랄까 흐름상에서 탄생한 물건들이죠. 실제로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고 있고. 어려워. 10억 이상 중산층이요? 이거 아무나 중산층이 될 수가 없네. 조건 까다로운데 이거. 치킨 같이 나눠 먹죠. 치킨 먹고 싶다 진짜. 배고파. 개인 사업 하세요? 진짜 힘드시겠네요. 개인 사업 하면은 모든 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쟁이들은 회사 열심히 다니고 회사가 안 망하면은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치킨 먹고 싶다. 저 이제 방송 끄고 치킨 먹어야겠다. 여러분들 그만 빠이빠이 할까요? 치킨이 확실히 땡기네. 치킨. 왜 치킨 얘기 왜 했어요? 배고파.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머리에 막 치킨밖에 안 떠올려요.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치킨 얘기 꺼내신 분 때문에 저 이렇게 됐어요. 내 상태. 이렇게 내 코, 입 하나 그리고 눈 그리고 이게 내라고 하면은 다 치킨으로 도배돼 있어. 꼬꼬대 다 100% 순도 100% 상태가 됐어 지금.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 난다. 미치겠네.
네, 저 참을 거예요. 참을 건데 힘드네. 누구야? 치킨 얘기 꺼낸 사람.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누구세요? 빨리 자수하세요. 치킨 얘기 최초로 꺼내신 분 계세요? 치킨 얘기 꺼내신 분 계세요? 아주 계세요, 지금? 계신가요? 호야님 눈치 빠른데? 치킨 얘기 먼저 꺼내신 분 아직도 계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혹시 치킨 얘기 먼저 꺼냈는데 팩토리가 쌍욕하네, 진짜 기분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농담이에요, 농담. 그 아이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의로 얘기했어요. 여의. 계세요. 여의. 여의. 임님, 여의로 한 거예요. 계세요? 야, 여기 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제목까지. 발음 교정. 그죠? 닭이신지 여쭤본 거죠. 자, 어쨌든, 배가 너무 꼬르륵해지는데, 저 이제 그만 가야겠네요. 잠을 자야겠어요, 그냥. 배고플 때는 버티면 안 돼요. 자야 돼요, 그냥. 예,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예, 깔끔하게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쵸. 차트는 그거랑 똑같아요. 동전 던지고 나서 앞이냐 뒤냐 맞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야채 먹으면 안 돼요. 저 요즘에 건강관리 하고 있습니다. 라면도 맛있겠다. 올해요? 올해 얼마까지 예상하냐고요? 글쎄요. 올해 얼마까지 가려나요? 올해 뭐 불장 또 오면은 뭐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겠죠. 6원? 6원 되면은 진짜 와우. 다들 곡소리 장난 아닐 텐데. 다 꿈꾸라고요?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물배 채우고 있어요. 저질 체력 세상에. 아니요, 저 체력 좋아요. 제가 오래 달리긴 되게 잘해요. 1드랍에 1달러 하면은 얼마인가요? 자, 이상시련님이 얘기한 거 한번 확인해보죠. 자, XRP 1드랍이면은 요거거든요? 100만 분의 1이거든요? 100만 분의 1이 1달러다. 그러면은 개당 100만 달러네요. XRP가.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조래 바로, 10억. 개당 10억 원이네, XRP가. 상상만 해도 배부르네. 개당 10억이면 아주 기분 째지겠네. 개당 10억. 10억.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면 욕심이 지나친 거고요. 사실 우리의 기대는 가만히 보면 욕심이 지나쳐요. 사실 만약에 올해 안에 10,000원만 가더라도 10,000원이어도 몇 배인가요? 눈을 씻고 그런 금융상품들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400원이라 치고 10,000원이 되면 25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500%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 혁신이에요. 그런 상품이 있다면. 그래서 사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거죠. 10,000원 가는 것도. 물론 되면 좋겠지만 현실 기준, 현실 뷰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욕심이죠, 사실. 그죠? 저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10,000원 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하네요. 진짜 자야지, 빨리. 그쵸. 너무 막, 개당 100만 원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한 10,000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1차적인 목표로 10,000원까지 가달라.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아니면은 한 5,000원, 5,000원 정도만 일단 올해 안에 가자. 1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런 얘기는 일단은 10,000원이라도 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좀 현실성 맞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러 가야죠, 여러분들. 영혼이 사라진다고요? 왜요? 늘어지고 있나요, 저? 배고파서 그래요.
500원도 개개되죠. 춘식님 얘기대로. 지금 500원도 못 가고 개개되고 있죠. 춘식님이 펌핑 좀 해주세요. 펌핑. 아니, 호야님 배신인데? 저를 두고 그거 보러 간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호야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완전 배신인데? 오동나무 코트 입고 싶으세요? 아,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약속을 했네. 유비, 관우, 정비, 천하의 무적일세. 여기 끝에가 중요해요. 아하! 하고 끝내는 거. 10,000원 가면 난리 나죠. 모든 언론에 도배됩니다. 또 암호화폐 막 폭등 막 이러면서. 아, 맹세네. 아, 승민님이 얘기해줘서 알았다. 그러네. 약속이 아니라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그러네. 자장가로 들려요? 자장가인가요? 분위기가 점점 자해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주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채팅의 흐름을 보니까 다들 약간 살짝 나사를 풀렀어요. 이 머리 쪽에 있는 나사를 살살 돌려가고 다들 풀리셨어요. 여러분들 꼭 주무시기 전에 나사 좀 조이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흐리멍텅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사를 조이고 잘게요. 자, 어쨌든 오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오늘 불금인데 남은 시간이 아직 있죠. 화끈한 밤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쯤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뵐까 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항상 내주시고 항상 이런저런 얘기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 팩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